안녕하세요. 코인 명가의 LC입니다. 네, 현재 시각은 11월 8일 월요일 3시 3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분석해보고 알아볼 코인은 이제 제가 첫 영상으로 이제 플로우 영상을 올렸어요. 그런데 조회수가 조금 많이 올라와가지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좀 얘기해보게 될 것 같고, 어느 시점에 본격적으로 좀 플로우를 볼 것인가, 네, 이런 관점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 링크로 네, 이쪽 코인에 대한 정보를 신청하신 분들은 전부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VVIP반에 입장시켜 드리고 있고요. 신청하셔서 또 이제 코인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급등할 수 있는 코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트레이딩 전략으로 많이 공부하시고 돈도 벌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일단 플로우를 한번 볼게요. 플로우가 여기 돈도 많고 여유도 있고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분들만 매수하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그럼 분명히 비트코인처럼 수익은 볼 것 같다. 9월 말 10월 초에 손절하고 다른 코인 매수했으면 수익 최소 100% 이상 보고도 남았을 것을. 네. 유난히 좀 NFT나 아니면 메타버스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었던 코인인데, 다른 코인들은 다 이제 신고가나 아니면 고가 부근에 있는데 플로우만 좀 못 가다 보니까 좀 속상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좋다는 건 안 간다. 플로우 존버했었는데 사람 할 짓이 아니다. 뭐 이렇게. 나도 미칠 것 같다. 아마 제가 이제 이 코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반등 관점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서 이제 리뷰를 했었고,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첫 영상인데 화질이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좀 저 역시도 아쉽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플로우를 제가 반등 관점에서 봤던 이유는 굉장히 단순했죠.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긴 한데, 근데 이제 후업이나 아니면은 뭐 크라켄 거래소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하단 구간이 좀 반등 구간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하단 구간에서부터 10.9달러까지 해서 이 구간들 사이를 조금 타점으로 잡아본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관점이었죠. 그래서 뭐 실제 그 다음 레벨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가 이제 1차 저항 레벨이고, 뭐 그 다음 레벨 같은 경우에는 또 2차 저항 레벨은 또 이런 데가 있겠죠. 근데 아마 이렇게 이 구간을 좀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상당 부분까지는 좀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런 데는 타점으로서 괜찮았죠. 그거를 또 이제 BTC 마켓, 그러니까 사토시 마켓에서도 좀 흐름을 살펴봤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토시 마켓에서 이제 한 4시간 차트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이었죠.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이 타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반등을 멋지게 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추세는 아직까지 돌아나가기에는 매도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사토시 마켓에서도 그렇고요. 아직도 그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요소들도 많이 필요하고, 실제 이런 하락 트렌드도 가지고 있죠. 이런 하락 트렌드도 가지고 있고, 실제 그래서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걸 활용해서 매수 관점으로도 이제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가 지켜질지 아니면 이탈했다가 다시 반등을 할지는 저 역시도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좀 본격적으로 반등 시점을 내가 좀 찾아보고 싶다라든지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하락 추세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여기 상단 구간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하락 트렌드는 조금 벗어나주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여기를 다시 한 번 더 테스트를 하고, 이게 이제 이평이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 가면 또 저항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여기를 여러 번 이제 테스트를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여기를 좀 돌파하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이 저항받은 레벨이라고 볼 수 있는 한 14달러에서 15달러 부근 있죠. 여기를 좀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한 여기 이 다음 저항 레벨까지는 한번 열어둘 수는 있겠죠. 이게 업비트에 상장이 되고 나서 뭐 NFT나 아니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이제 대장 코인이라고 이제 기대감을 굉장히 가졌던 코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더불어서 이제 NBA 탑샷이라든지 뭐 UFC
이런 세계적으로도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스포츠가 또 플로우 위에서 이제 돌아가고 있다라고 알려지면서 상당히 더 그 기대감에 조금 더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되었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유행이었던 게 이제 크립토키티라는 것도 이제 흥행을 하면서 이제 기대감이 있었죠, 예전에. 예, 근데 다만 그 상장 날짜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서 하락을 했다라기보다는 이게 상장 날짜를 보니까 4월 5일이더라고요. 4월 5일이고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을 때가 아마 4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제 조정을 받은 케이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이제 다른 코인들은 뭐 그때 그 조정을 받기 전 때로 이제 고점을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넘어서 가지고 또 새로운 시세를 보여주는 애들도 있긴 한데, 근데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추세를 돌려놓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니까 또 이슈가 조정을 그 주는 시점에 락업 해제 물량으로 인해서 또 이제 주가 떨어졌다. 근데 그것 때문에 굳이 그것 때문에는 전부는 아닐 거라고 봐요. 분명히 뭔가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은 뭔가 좀 지체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좀 기대했던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조금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든지 그런 게 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하는 이유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기업인 삼성에서 투자를 했다는 사실, 그리고 뒤에 뭐 코인베이스나 베리실버트, DCG 그룹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중에 가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뭐 최근에 이제 10월 20일 코인베이스는 NBA와 파트너십을 또 체결했다. 이런 이슈도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이게 만약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좀 명확하게 팩트로 밝혀진 부분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더 추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해당 제휴를 통해 코인베이스의 로고는 NBA의 2021 시즌 내내 시청자들에게 노출된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NBA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코인베이스 자체 제작 광고 컨텐츠를 노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그 투심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요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화마켓에서 여기서 이제 반등은 일단 1차적으로는 했고 지켜줘야 될 자리에서는 지켜줬고, 근데 얘가 여기를 다시 한 번 더 테스트하고 올라갈지 이런 식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이탈을 하고 더 빠질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번 반등 구간은 맞는데 2번 반등 구간을 찾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적인 요소가 걸리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들, 네, 이렇게 이평이 돌아 나가는 시점에서 이런 데를 지지받을 때 여기 상단 부분까지는 1차 목표 주가로 정하고 우리는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사토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좀 잠재적으로 반전이 될 수 있는 가격대는 맞는데, 어떻게 주가가 방어를 사토시에서는 좀 주가가 방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달러 마켓에서도 여기 이 하단 구간은 그래도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내심,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상 플로우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